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이제 9단원 연습 문제 중에서 실력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9단원부터 시작되는 몇 개의 단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도함수의 활용, 이과 수학의 정말 끝판왕, 레전드급 문제들이 다수 들어가 있고, 이런 문항들을 스스로 풀어보면서 또는 혹시나 스스로 풀지 못하고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나씩 공부하고 따지는 과정들이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키우는데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쌤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고요. 실력편 문제이니만큼 기본적으로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뭐 쌤이 지난 시간에 기본편 중요하다 했었죠. 뭐 함수의 그래프 증가함수, 극대극소, 변곡점 이게 도함수 중요한데 거기에 어떤 사고하는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고삼스러운 문제들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자, 쭉 앞으로 뻗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9-16번부터 9-16번은 굉장히 유명한 명제예요. 굉장히 유명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9-16번 9-16번의 최종형은 외우셔야 됩니다. 뭘 외우라는 뜻이냐. 우선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함수 fx가 이계도 함수가 양수일 때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 값이 F0은 0이다. 원점을 지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는 뭐 이런 거죠. 감소하면서 아래 볼록일 수도 있고요. 증가하면서 아래 볼록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감소하다 증가하면서 아래 볼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 중에 하나 있을 때 원점을 지났을 때 x분의 fx라는 함수가 증가하는 보십시오. 가장 기본 어떻게 갑니까? y는 x분의 fx라고 놓게 되면은 요거의 증가함수는 뭘 보고 판정하는 겁니까? 요걸 갖다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y 프라임이 0 이상인 걸 보이면 되겠습니다. y 프라임 구하는 값이 x제곱분의 함수의 목셈미분 분자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xf 프라임 x 빼기 분모 미분 분자니까 fx가 되어서 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정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분모는 제곱이니까 양수이지 않겠습니까? 네, 분모 0이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다고 나와있군요. x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 네모 박스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모 박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좀 어색해. y는 x, f 프라임 x 빼기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근데 요걸 판정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이걸 미분하게 되면 요 그래프의 증가감소가 나오죠? 이 그래프의 증가감소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f 프라임 x가 되면서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게 값이 x, f의 더블 프라임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크면 이 값은 양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또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떤 생 그래프냐면은 x축, y축이 있으면 x가 0이면 0이고 f0이 0이니까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 이 그래프의 도함수가 x, f 더블 프라임 x인데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고 나와 있고 f 더블 프라임 x도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요 값은 함수 값이 양수인 거예요. 그 말은 요 값이 양수인 거고요. 그럼 요 값이 양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x분의 fx는 함수의 도함수는 언제나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건데 뭔가 이제 구하긴 구했는데 좀 찜찜하긴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테크닉은요. 내가 어떤 함수의 증가함수를 찾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미분해서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찾고 싶으면은 이거를 새로운 함수라고 놓고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의 그래프 그리려면은 결국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두 번 하는 형태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뭘 기억해라고 했냐면 이 문장을 기억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그래프가 아래를 볼록하면은 그래서 이런 점을 원점이라고 쳐볼까요? 이 원점 0,0이라고 치면은 지금 요것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x-0분의 fx-0 다시 말하면 이것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는 0,0과 x, fx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2017년도 이과 수능 30번 문제를 풀 때 이런 개념이 아주 크리티컬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0,0과 x, fx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0,0은 여기 있고요. 문제 지나고요. 그 다음에 x, fx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점이 x, fx인 거죠. 그럼 점점점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요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증가하는 걸 기하학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증가할 때는요, 똑같아요. 이 점이 0,0이라고 치면은 x, fx가 증가할수록 점점점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래로 블록하면은 이게 감소하건 증가함수하건 여기서 점점점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성질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면은 곡선상에 두 점을 연결했을 때 한 점 고정하고 한 점을 점점점 증가시켰을 때 기울기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이에 반해서 위로 블록한 경우는요, 반대가 되는 거죠. 위로 블록한 경우는 곡선상에 어떤 두 점을 잡았어. 한 점 잡고 점점점점 하면은 점점점 요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기억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유명한 수학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디테일하게 증명을 한번 했습니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이계도함수 관계가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변화량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하시고, 자, 계속해서 다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수함수가 하나 있네요. 함수 fx가 분모는 2차식, 분자는 1차식. 뭐 이런 그래프를 지난번에 필수의 제에서 그린 적이 있죠. 이거 필수의 제에서 그렸던 그림이 뭡니까? x제곱 플러스 1분의 2x라는 그래프 기억납니까? 뭐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그래프였습니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랬다는 사실을 한번 상기를 시켜준 거고요. 그 그래프에다가 지금 보니까 x제곱 플러스 1분의 4x 빼기 a니까 1차인 건 똑같은데 상수항이 있는 것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극대값이 1일 때 치역을 구하십시오니까 뭐 요 극대값이 1일 때 치역이니까 이것이 얼마가 됩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최소값이나 극소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역 구해란 말은 최대값, 최소값 구해란 말하고 뭐 비슷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느냐? 당연히 이 그래프의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치역 구하려면은 다음 단원의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프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요. 이건 여기서 항상 f'x를 구하는 거지. 미분에서 능력인 점을 찾고 극값을 찾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극한까지 구하면 답이 나오는데 f'x는 함수의 몫의 미분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1 전체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쓰니까 4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분모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니까 8x의 제곱 플러스 2ax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정리하니까 x제곱 플러스 1 전체 제곱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4x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뭐 요렇게 잠깐만요. 마이너스 4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능력인 값 찾는 겁니다. 근데 능력인 값은요. 이게 극값이 되는 후보들이잖아요. 근데 능력값이 당연히 분자가 있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는 0을 푸시면 되겠고요. 네. 이것의 극대값이 1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증가함수 따져보면은 얘가 이런 꼴이잖아. 이게 2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베타 뭐 이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능력이 되는 값은 두 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면은 이 그래프가 대강 어떤 그래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주어진 범위 알파 베타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증가함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베타 알파하고 베타 중에 베타가 크다 가정하게 되면은 x가 만약에 베타보다 크면은요. 요 값은 양수죠. 이 값도 양수죠. 그럼 전체 값은 양수란 말입니다. 전체 값은 양수란 말입니다. x가 베타보다 크면 전체값이 양수가 되고 그 말은 요 값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분의 양수에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으니 전체값은 음수가 돼서 그래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파 베타 사이에는요 다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작을 때는 역시 그래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값이 1이란 말은 베타를 대입했을 때 요것의 함수값이 1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값을 구한 겁니다. 증가함수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극한까지 구하는데 사실 이 그래프는요.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얼마나 갑니까? 2차분의 1차니까 0으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요. 또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래프는 아까 쌤이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X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 베타가 있으면 알파일 때 이런 거 가지고 베타일 때 이런 거 가진 다음에 뭐 이런 그래프가 되고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0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 치역을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치역을. 이 방금 이 값이 문제에서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알파일 때 함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서 치역 y는 얼마에 1보다 작거나 같고 네. 요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걸 뭐 집합기호안의 조건제시법을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범위를 찾고 이제 연산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찾아서 치역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극대값이 1인 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이 알파, 베타가 뭡니까? 다름 아닌 여기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쌤 이게 근이 없거나 근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근이 하나밖에 없단 말은 이것들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이니까 이 값이 항상 양수고 여기도 항상 양수니까 전체 값이 항상 음수이므로 계속 감수함수가 되면 그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값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 두 개가 나오기 위해서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다음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A네, 2분의 A.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하고 베타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고 서로 역수 관계가 있네요. 부음 반대가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알고 싶은 게 극대값이 1이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베타를 집어넣으면 1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 아니군요. 쏘리.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1이라는 뜻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베타, 1을 지나는 거야. 식을 써볼까요? 1은 베타 제곱 플러스 1분의 4베타 마이너스 A가 되고 싹 넘기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현재 이제 우리가 다 구한 거예요. 왜냐면 모르는 문자가 알파 몰라, 베타 몰라, A 몰라 3개인데 식이 3개죠. 식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식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이제 합과 곱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써볼까요? 알파, 베타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A 자리에 한번 바꿔볼까요? 이 A 자리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A 자리에는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1은 0 뭐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의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이걸 정리하면은 이제 뭐 알파만에 관한 식이나 베타만에 관한 식을 만들 수 있죠. 정리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베타 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베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2알파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알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베타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양변에 베타를 곱하게 되면은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2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잠깐만요. 계산해 본 거 이상하네요.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맞고 마이너스 맞고 네 문형이 나오게 되고요. 잠깐만 인수분해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타 제곱 넘기게 되면은 베타 제곱 플러스 이거 플러스 1이군요. 미안해요. 이거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거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베타 제곱으로 묶어내면은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은 베타 마이너스 2에 베타 제곱 플러스 1 은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베타가 뭡니까?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산은 뭐 꼭 쌤처럼 안 해도 되는데 전체적인 논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알파, 베타, A에 관한 식 두 개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이 문제에서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 하나 또 얻었기 때문에 모르는 문자 3개고 식 3개니까 풀 수 있는 겁니다. 어찌저찌 풀건 무조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베타가 2가 나왔습니다. 알파는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죠. 왜냐면 곱한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뭐 A 값이 얼마입니까? A 값은
베타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4 빼기 8 하면 마이너스 4에다가 a가 3이 나오네요. 이렇게. 질문이 뭡니까? 극소값을 구해야지 치역을 구할 수 있는 극소값은 알파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원래 주어진 요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때 함수값이 나오는 거죠. 이때 함수값이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가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 분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어서 구하면 없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1까지가 치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알겠느냐?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사실은 치역 구하는 문제가 똑같죠. 됐습니까? 이렇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함수 f 프라임, f 더블 프라임, 그 다음 지수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뭐 연립방정식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그 식에서 fx를 구하고 극값을 계산하십시오. 이런 문제네요. 그럼 잘 보니까 여기는 f가 있고 f 프라임이 있고 f 더블 프라임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적당히 조합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f 프라임, f 더블 프라임 마치 미지수가 3개 있는 방정식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식은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f를 미분하게 되면은 f 프라임이 되기 때문에 뭐 해볼까요? 요거 양을 미분하게 되면은 f의 더블 프라임 x는 요거 미분하면은 좀 복잡하네. 이게 해볼까요? 2에 2x 제곱으로 묶어서 그냥 한 번에 구하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니까 마이너스 4의 사인의 2x.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니까 이게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4의 코사인 2x.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2의 f 프라임 x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f 더블 프라임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f 더블 프라임을 상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의 2의 2x 제곱에 사인의 2x 더하기 4 곱하기 2의 2x가 돼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이 주어진 식에서 요거 똑같기 때문에 f 프라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fx를 구하는 거니까 fx는 어떻게 구하지? 근데 또 f 프라임 x가 이거니까 요 자리에다가 조금 복잡하네요. 요 자리에다가 요거를 2배 한 걸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의 2의 2x 제곱에 사인 2x 더하기 2의 fx를 잠깐만요. 더하기 4의 fx군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가 이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fx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f 프라임 x를 구한다면 적분해서 계산하셔도 되는데 아직 적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르는 문자는 f 프라임, f 더블 프라임. 식은 2개밖에 없지만 양변을 미분함으로써 하나의 식을 더 얻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문자를 소거해가지고 f나 f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의 2x 제곱에 사인 2x의 앞에 4가, 마이너스 4가 붙어 있고요. 또 마이너스 4가 붙어 있는데 마이너스 8이 붙어 있으니까 결국엔 이거는 요렇게가 지워집니다. 됐죠? 그리고 요 앞에 4도 여기도 4도 없애고 나면은 여기 뭐가 됩니까? 2의 2x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2x 더하기 fx가 2의 2x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서 따라서 fx는 이거 넘기면 되니까 2의 2x 제곱에 1 더하기 코사인 2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되겠습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극값을 구하는 거예요. 극값을. 극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 식을 미분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미분해가지고. 그래서 는영인 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미분해볼까? 자, f 프라임 x를 구하시면 이 식을 미분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요거 사이 관계식으로부터 얻으셔도 되는데 그냥 미분할게요. 요거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씁니다. 1 더하기 코사인 2x. 앞에 2가 붙군요.
앞에가 미분하면 여기 앞에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2 더하기 2 코사인 2x. 그 다음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면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 사인 2x가 돼서 마이너스 2 사인의 2x.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2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코사인 2x 마이너스 사인 2x가 되어서 얘가 능력인 값을 찾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되면 이제 그 값이 되는 후보들인 거죠. 그래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코사인 2x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각 공식 형태니까 이거를 코사인 x 형태로 만들어 갖고 쫙 정리해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겠고 또는 요거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 합성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합성 뭡니까? 뭐 사인에 괄호 열고 2x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놓아서 그걸 풀어도 되는데 뭐 어느 앞에 루트 2가 붙죠. 예. 근데 뭐 어느 것에 상관없는데 그냥 반각 공식 배각 공식 쓰겠습니다. 1 더하기 이게 뭡니까?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x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의 사인 x의 코사인 x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1 빼기 사인 제곱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코사인 제곱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가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2 사인 x의 코사인 x가 되고 요거를 한 번 더 코사인으로 2코사인으로 묶어내게 되면은 여기는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라고 쓸 수가 있고 능령이 되는 값이 이제 그 값이 되는 거지요. 정확히 능령이 되면서 교차가 돼야 되는데 뭐 실제로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방법은 코사인 x가 0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사인 x가 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탄젠트 x가 1이 된다면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를 문제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에서 0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x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지요. 2분의 3파이 안 됩니까? 파이 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문제가 지금 마이너스 파이부터 x가 파이까지니까. 그 다음에 요때가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x가 4분의 파이인 거죠. 탄젠트 주기함수니까 4분의 5파이, 4분의 9파이 또는 뒤로 왔을 때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여기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 극대값이고 극소값인데 문제가 이제 잘 보면은 이게 능령이 되지만 극값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요 함수가 다 어떤 꼴이냐면은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그럼 이때 코사인에서 0이 되는 값이 이런 값이 2분의 파이잖아요. 근데 이 값 오른쪽 왼쪽에 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값은 그 값이 되는 겁니다. 뭐 이 뒤쪽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오른쪽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 값이에요. 탄젠트 함수도 탄젠트 함수 자체의 특징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얘가 지금 1이 되는 경우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오른쪽 왼쪽에 이 탄젠트 x가 1이 되는 다시 말하면 사인과 코사인의 어떤 대소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4분의 파이일 때가. 이거는 1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또 이 앞쪽도 마찬가지로 1보다 작기 때문에 밖에서 전부 다 그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순차적으로 이걸 표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있으면 이 그래프가 전부 다 이렇게 뭐 M자 형태로 뭐 증가, 감소, 이렇게 되거나 또는 반대로 감소, 증가, 증가. 전부 다 그 값이기 때문에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마지막 확인하는 방법은 증가 감소를 따져도 되는데 증가 값 따지면은 뭐 이 값은 무조건 양수고요. 미분한 값이.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가지고 계산하면 되긴 합니다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점을 찍으면 돼요. 점을 찍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은 fx가 2의 2x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2x가 되는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거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뭐 2분의 파이 찍어볼까요? f 2분의 파이는 코사인 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 값은 능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 4분의 파이는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0이고요. 1이고요. 2의 2분의 파이 제곱이 됩니다.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이때는 더 위에 있고요. 이때는 0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위에 그래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분의 파일 때 극대값, 4분의 3파일 때가 극대값, 2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1파일 때는 극소값, 극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다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는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는데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가 얼마죠?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가 코사인 파이하고 똑같으니까 또 마이너스가 또 0이네. 아, 또 0이네, 또 0이네. 이 값도 극소값 다 0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뭐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고 여기는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는데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끝이네요 또. 네. 그래서 이게 두 개 극대값. 네, 극소값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뭐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드는 파트가 물론 있습니다만 방금처럼 극값이 되는 것을 계산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점만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죠. 네, 주어진 범위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마무리해봤고 계속해서 19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y는 fx의 극대점과 극소점을 잇는 3분의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아, 이런 것들은 이제 정석 교재를 공부를 해가지고 앞에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학생들은 너무 쉽게 풀 수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함수가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곡선의 극대점과 극소점을 연결하는 3분의 중점이니까 최고차 함계수 양 3차 함수의 극대값이 극소값이면 이런 그래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이 극대점이고요. 이 극소점이고요. 이거를 연결하게 됐을 때 얻어지는 중점이 과연 뭘까라고 보면은 이걸 우리가 앞에서 증명을 했었죠. 우리가 어디서 증명했습니까? 9-10번 연습 문제 9-10번에서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 대칭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극대점, 극소점이 전부 다 이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므로 극대점, 극소점의 중점도 당연히 변곡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한 말이 무슨 말, 이 말인 거야. 변곡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극대점과 극소점을 잇는 3분의 중점이란 말이 얘가 변곡점인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변곡점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계도 함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f'x를 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x 더하기 3의 사인 세타 2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더 미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6x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의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요. 뒤에 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능력이 되는 값이 변곡점인 거야. 그럼 x가 얼마일 때입니까? 넘겨 나누시면은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x좌표는 1 더하기 사인 세타인 겁니다. 자, y좌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y좌표가 조금 복잡하긴 하죠. 네. 여기다가 1 더하기 사인 세타를 집어넣는 겁니다. 잘 보니까 전부 다 사인 세타에 가는 식이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변곡점은 1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세타 컴마 f의 1 더하기 사인 세타 이게 지금 변곡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의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자취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 주어진 식을 새로운 문자 x라고 놓으면은 여기 주어진 문자를 새로운 문자를 y라고 놓으면은 이 y하고 x 사이 관계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f1 더하기 사인 세타는 여기다가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세제곱 또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1 더하기 사인 세타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어차피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x이므로 사인 세타 자리에는 x-1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y는 이거는 여기다 이제 싹 집어넣는 거야. 근데 어차피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세제곱이고 빼기 3의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또 1 더하기 사인 세타 제곱이니까 요걸 빼고 나면은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더하기 3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더하기 사인 세타는 1 더하기 x. 1 더하기 x. 그 다음에
그냥 x 더하기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F1 더하기 사인 스타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XY 관계식으로부터 다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스타 파트를 전부 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정리를 해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요. 합과 차이 곱이니까 x제곱 빼기 1이므로 마이너스 3x, 더하기 3x의 세제곱 빼기 3x가 되고요. 플러스 3x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없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 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2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자취 방식은 y는 보통 이제 대문자로 안 쓰니까 y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가 답인 겁니다. 답이에요. 끝났습니다. 단 우리가 항상 범위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개 변수나 치환된 형태 쓸 때는 범위를 반드시 쓰셔야 돼. 그러니까 이 x가 1 더하기 사인 세타이므로 세타가 아무리 바뀌어봤자 이 x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되는 게 아니죠. 특정 범위만 있습니다. 1 더하기 사인 스타는 제일 커봤자 사인 스타가 1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2. 제일 작아봤자 사인 스타가 마이너스 1이므로 x의 정의역은 0이 되어서 0에서부터 x가 2까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오늘 많이 못했네요. 네 문제밖에 못했습니다만 네, 9-19번까지 진행을 하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실력편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